회장님, 저도 이 결혼 안 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라면 절대 할 수 없어요. 박성재의 아버지, 박진석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을 한번 세게 쳤어요. 박진석이 이수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네가 한 말 다시 말해봐. 박진석이 매서운 눈으로 이수빈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수빈과의 관계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회장이 이수빈의 오빠가 AP그룹 인수하는 회사 대표라니까 이제야 허락한다는 거예요. 참나 기각 막히죠. 재벌이나 되는 사람이 어쩜 저리 욕심이 많을까요? 오늘 이야기 너무 흥미진진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 시작할게요. 이수빈은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또박또박 말했어요. 회장님이 결혼을 허락하신 이유가 제가 아니라 지역 오빠 때문이라서요. 오빠가 AP그룹 인수 맡았다고요. 그거랑 제가 성재 오빠와 결혼하는 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그런 이유로 결혼 못합니다. 박성재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그건 제 마음이 아니에요. 수빈아, 잠깐만. 이수빈이 약혼자 박성재를 똑바로 봤습니다. 성재 오빠, 오빠 마음이 어떤지 알아. 근데 회장님이 내 앞에서 그 이유를 그렇게 말하면 나는 시작부터 사람이 아니라 조건이 되는 거잖아. 난 그 결혼 못해.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조건이 뭐가 문제냐? 결혼은 집안과 집안의 일이다. 박성재가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아버지, 수빈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수빈은 거래 대상이 아니에요. 박진석이 박성재를 바라봤습니다. 박성재, 내가 지금 나한테 훈계하냐? 그때 문이 열리며 이수빈 오빠 이지혁이 들어왔습니다. AP그룹 인수를 맡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서류 한 장 들고 들어온 이지혁은 방 안 공기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지혁은 먼저 동생을 불렀어요. 수빈아. 이수빈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오빠, 회장님이 결혼 허락한 이유가 오빠 때문이래. 이지혁이 박진석을 정면으로 봤습니다. 소리치지 않았고 말도 길지 않았어요. 회장님, 제 업무하고 제 동생 결혼을 같이 묶어서 말씀하신 겁니까? 박진석은 이지혁과 부딪히는 걸 원하지 않는 톤으로 말했습니다. 회사가 더 안정되려면 많은 인맥이 필요해. 난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뿐이야. 이수빈이 바로 받았습니다. 회장님, 저는 회사 얘기하러 온 게 아니에요. 제 인생 얘기하러 왔어요. 박진석이 이수빈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넌 뭘 원하냐? 감정만으로 살겠다는 거냐? 이수빈이 단정하게 말했어요. 저는 최소한 제 앞에서 이유를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걸 원합니다. 저를 사람으로 봐달라는 거요. 그게 안 되면 결혼 못해요. 그 순간 박진석 비서가 문을 살짝 열고 급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인사팀에서 연락 왔습니다. 이수빈 씨 회사 로비에 누가 와서 수빈 씨를 찾는다고 합니다. 이수빈 얼굴이 확 굳었습니다. 로비요?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금도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수빈이 박진석을 봤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회장님, 누가 제 회사까지 와서 절 찾는데요? 이게 집안일입니까? 박진석이 짧게 말했습니다. 내가 시킨 건 아니다. 이수빈이 바로 받았습니다. 누가 시킨 건지 저는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이지혁이 동생 이수빈을 보며 말했습니다. 수빈아, 내려가자. 내가 같이 갈게. 박성재가 급하게 한 걸음 나왔습니다. 나도 갈게. 내가 같이 가서. 이수빈이 딱 막았습니다. 성재 오빠, 오빠는 여기 있어. 같이 가면 너무 일이 커져. 그러고 싶지 않아. 혼자 가도 돼. 박성재는 멈췄습니다. 박성재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서 더 말하지 못했어요.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장면을 먼저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이 모든 일이 왜 이렇게 꼬이기 시작했는지 그 시작점 말이에요. 며칠 전 박진석이 결혼을 허락하던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박성재 어머니 고성희는 병원 복도에 서 있었어요. 고성희는 둘째 아들 한우진 병실 문 앞에서 의사와 조용히 얘기를 나눴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수치가 계속 불안정합니다. 스트레스를 최대한 피하셔야 합니다. 고성이가 낮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의사가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지금처럼 관리하시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집안에 큰 변화나 충격이 있으면 그건 장담 못합니다. 고성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고성이는 병실 문을 보며 작게 말했어요. 집안이 시끄러워지면 안 돼요. 절대로.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자분 상태는 외부에 알리지 않겠습니다. 기록도 최소한으로만 남기겠습니다. 고성이는 그제야 긴 숨을 내쉬었어요. 고성이는 병실 안으로 들어갔고 한우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한우진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진아, 엄마가 다 지킬게. 내가 힘들어하는 일은 절대 안 생기게 할게. 한우진이 작게 웃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는 그냥 조용히 있고 싶어요. 고성이는 그 말을 듣고 결심했어요. 박성재 결혼 문제로 집안이 시끄러워지면 한우진이 위험해진다고요. 고성이는 그날 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성재 결혼건 조용히 정리해야 합니다. 소문나기 전에 빠르게요. 전화 너머 목소리가 답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성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여자 쪽 회사부터 흔들어요. 집안 문제로 키우면 안 됩니다. 회사 문제로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정리되게 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수빈 회사에 사람이 나타난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고성이가 조용히를 원했고 그 조용함을 만들기 위해 이수빈을 먼저 흔든 거예요.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회사 로비에는 정작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명함도 없고 웃음도 없고 그냥 기다리는 얼굴이었어요. 남자가 이수빈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이수빈 씨, 잠깐만요. 여기서 크게 만들지 맙시다. 이수빈이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남자가 대답을 흐렸습니다. 그냥 서로 좋게 끝내자는 겁니다. 회사도 편해야 하잖아요. 이수빈 오빠, 이지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끝내자고? 뭘? 그리고 회사가 왜 너한테 편해야 하는데? 이름부터 말해. 남자가 이지혁을 흘끔 보고 말했습니다. 대표님이신 건 압니다. 그런데 이건 가족 문제. 이지혁이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가족 문제면 집에서 말해. 왜 회사까지 와? 지금 이름 말 못하면 경비 부른다. 남자는 끝까지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이 경비에게 말했어요. 출입 기록 남겨주세요. CCTV도 따로 보관 부탁드립니다. 경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작 남자는 더 말하지 못하고 로비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수빈은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이수빈이 경비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 언제부터 있었어요? 경비가 답했습니다. 20분쯤요. 계속 수빈 씨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수빈은 그 말도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이수빈이 오빠 이지혁을 보며 말했어요. 오빠, 나 오늘부터 기록 남길 거야. 말로 싸우면 내가 손해야.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문자도 지우지 마. 통화 기록도 남겨. 그리고 수빈아, 이제부터는 누가 뭐라고 하면 짧게 대답해. 저는 회사에서 문제 만든 적 없습니다. 저는 일만 하겠습니다. 딱 이것만. 길게 설명하지 마. 그날 밤 이수빈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인사팀에서 확인할 겁니다. 괜히 키우지 마세요. 이수빈은 바로 캡처해서 오빠 이지혁에게 보냈습니다. 이지혁이 바로 전화했습니다. 수빈아, 내일 인사팀에서 부르면 질문 끝까지 듣고 너는 짧게 말해. 감정 빼고 사실만 말해. 이수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나 무서워. 회사가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까봐. 이지혁이 바로 답했습니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니다. 이상한 건 회사 밖 사람이 회사 안으로 들어온 거다.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다음 날 아침, 이수빈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이수빈은 자리에 앉자마자 노트를 폈고 날짜와 시간을 먼저 적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김 팀장이 이수빈을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수빈 씨,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자기들이 윗선이라더라고요.
사생활 조심하라. 회사에 피해주지 말라. 그 말만 하고 끊었어요. 이수빈이 물었습니다. 번호 남았어요? 김 팀장이 번호를 보여줬고 이수빈은 그 번호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팀장님, 다음에 또 오면 길게 받지 마세요. 그냥 끊고 시간만 적어주세요. 김 팀장이 난처하게 말했습니다. 수빈 씨, 솔직히 나도 무섭다. 이런 전화 오면 나도 엮일까봐. 이수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팀장님, 그래서 기록이 더 필요해요. 말은 바뀌어도 기록은 남아요. 점심 무렵 인사팀 최 과장이 이수빈을 불렀습니다. 최 과장은 말을 조심해서 꺼냈어요. 이수빈 씨, 외부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회사도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수빈은 감정 대신 사실로만 말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문제 만든 적 없습니다. 외부 문의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저는 일만 하겠습니다. 최 과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어제 로비에 온 사람 아는 분 아닙니까? 이수빈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름도 못 들었습니다. 경비가 출입 기록 남겼고 CCTV 보관 요청했습니다. 최 과장은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보호 차원에서 프로젝트를 바꾸는 것도. 이수빈이 바로 끊었습니다. 프로젝트를 바꿔야 하는 이유를 문서로 주세요. 규정과 사유가 적힌 문서요. 최 과장 얼굴이 굳었습니다. 보호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 오후 옆팀 윤대리가 이수빈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윤대리는 눈치를 보며 말했어요. 수빈 씨,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어제 팀장님이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요즘 말 나오니까 수빈 씨 관련 보고서는 표현 조심하라고요. 이수빈이 물었습니다. 표현을 어떻게 해요? 윤대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너무 좋게 쓰지 말라고요. 아직 평가철도 아닌데 그런 말을 하니까 찝찝했어요. 이수빈이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윤대리님, 혹시 그 말이 적힌 메모나 자료 있어요? 윤대리가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를 꺼냈습니다. 이거요. 팀장님이 내 책상에 놓고 갔어요. 그냥 참고하라고요. 이수빈이 단정하게 말했습니다. 사진 찍어도 돼요? 윤대리가 급히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덧붙였습니다. 근데 제 이름은 절대 나오면 안 돼요. 저도 회사 계속 다녀야 해요. 이수빈이 답했습니다. 알아요. 윤대리님 이름은 안 남기겠습니다. 대신 사실은 남기겠습니다. 이수빈은 메모를 촬영했고 바로 오빠 이지혁에게 보냈습니다. 이지혁은 그 사진을 보자마자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둘은 친구라 말이 짧았지만 내용은 딱 현실이었어요. 이지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성재야, 수빈 회사에서 이상한 말이 돌고 있어. 좋게 쓰지 말라는 메모까지 나왔다. 박성재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건 누가 밖에서 압박 넣었다는 거야. 수빈 회사까지 그렇게 건드리면 안 되는데. 이지혁이 짧게 말했습니다. 수빈은 지금 인사팀에서 문서 달라고 하고 있다. 너는 내 집에서 나온 말이 밖으로 나간 건지 확인해. 박성재가 바로 답했습니다. 알겠어. 나 지금 아버지 사무실 들어간다. 박성재는 박진석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박성재는 소리치지 않았어요. 보고하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수빈 회사에 누가 연락했습니다. 로비에도 사람이 왔고요. 인사팀에서 보호라는 말로 프로젝트 이동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팀에서 수빈 관련 보고서는 좋게 쓰지 말라는 메모까지 돌았습니다. 박진석 표정이 굳었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했지? 박성재가 단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지금 그걸 확인하려고 왔습니다. 집안 얘기가 회사로 들어가면 수빈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회사도 손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혹시 어머니 쪽에서 움직인 건 아닙니까? 박진석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 말을 하는 거냐?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사에 온 사람이 가족 문제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정리하라는 문자도 왔습니다. 이건 집안 사람이 아니면 쓸 수 없는 표현입니다. 박진석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박진석도 고성이가 뭔가 움직였다는 걸 눈치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확인하겠다. 그리고 내가 수빈을 지킬 자신이 없으면 결혼 얘기부터 멈춰라.
박성재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박진석은 결혼을 허락한 게 아니라 결혼을 통제하려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이수빈 어머니 가게에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공손한 말투로 무서운 말을 했어요. 사장님, 따님 회사가 요즘 시끄럽습니다. 가게도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따님한테 말 좀 해주세요. 조용히 정리하라고요. 이수빈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가요.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고집 부리면 손해입니다. 장사하시는 분이 소문나면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수빈 어머니가 더 크게 말했어요. 지금 당장 나가요. 남자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선택은 사장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처 상인회에도 말이 돌 수 있습니다. 문이 닫힌 뒤 이수빈 어머니는 바로 이수빈에게 전화했습니다. 이수빈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빈아, 가게까지 왔다. 어떤 남자가 와서 협박 비슷한 말을 했다. 이수빈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엄마, 뭐라고 했어? 이수빈 어머니가 그대로 말했습니다. 회사 시끄럽다. 가게도 영향받는다. 조용히 정리하라. 그런 말. 심지어 상인회에도 말 돌린다고 했어. 이수빈이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이수빈 어머니가 딱 잘랐습니다. 미안해하지 마.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근데 엄마는 겁이 난다. 장사하는 사람은 이런 말이 제일 무섭다. 이수빈은 전화를 끊고 그대로 앉아버렸습니다. 그 순간 이수빈은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이 무너지는 것이 문제라는 걸 똑바로 알았어요. 그날 밤 약혼자 박성재가 이수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빈아, 나 들었다. 너네 엄마 가게까지 갔다며. 이수빈은 목소리가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성재 오빠, 이제는 나 혼자 문제가 아니야. 우리 엄마까지 건드리면 나는 더 못 버텨. 박성재가 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내가 막을게. 내가 확인해서. 이수빈이 끊었습니다. 오빠 막을 게 말고 뭘 했는지 말해줘. 나 지금은 약속이 아니라 사실이 필요해. 박성재가 잠깐 말을 못했습니다. 박성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더 괴로웠어요. 박성재가 어렵게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말했어. 회사 쪽은 확인하겠다고 했고, 근데 내가 더 빨리 못 막았다. 미안하다. 이수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재 오빠, 나 오빠 좋아했어. 지금도 오빠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 근데 오빠 집안이 내 삶을 이렇게 밀어붙이면 나는 오빠랑 결혼 못 해. 그리고 우리 관계도 여기서 멈춰야 할 것 같아. 박성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빈아, 그렇게까지 해야 해? 이수빈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응, 나는 내 엄마가 겁먹는 걸 더 못 봐. 나는 내 회사에서 내 일을 하고 싶어. 오빠랑 있으면 나는 계속 설명해야 하고 계속 방어해야 해. 난 그게 싫어. 박성재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다음 날 오빠 이지혁이 이수빈과 함께 이수빈 어머니 가게로 갔습니다. 이지혁은 가게 주변 CCTV 위치를 확인했고 옆 가게 사장에게도 물었습니다. 어제 그 남자를 본 사람이 있었어요. 옆 가게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장 입고 왔어요. 손님처럼 들어왔다가 금방 나가더라고요. 말은 잘 안 들렸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근데 나갈 때 전화하면서 확인했습니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지혁은 그 말을 이수빈에게 그대로 전달했고 이수빈은 또 기록했습니다. 이수빈은 이제 감정으로 버티지 않았습니다. 이수빈은 사실로 버텼어요. 그날 오후 박진석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서가 이지혁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사와 직원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은 중단하라는 공지가 내려갈 겁니다. 이지혁은 짧게 답했습니다. 공지로 끝나면 안 됩니다. 다시는 로비에 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머니 가게까지 간 사람도 확인해 주세요. 누가 지시했는지도요. 비서는 대답을 아꼈지만 확인하겠다는 말은 했습니다. 그날 밤 고성이는 다시 병원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휴대폰을 보며 짧은 문자를 보냈어요. 당분간 조용히, 눈에 띄지 말고,
경비가 기록 남겼다는 보고 받았다. 멈춰라. 고성이는 문자를 보낸 뒤 둘째 아들 한우진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한우진이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고성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 우진이 내가 조용히 쉴 수 있게 엄마가 다 정리하는 중이야. 한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한우진도 알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조용히를 지키려고 누군가를 밀어내고 있다는 걸요. 며칠 뒤 이수빈 회사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인사팀이 더 이상 프로젝트 이동을 입에 올리지 못했고 팀 내부에서도 이상한 메모가 사라졌습니다. 경비도 로비에 모르는 사람이 오면 바로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이수빈은 마음이 풀리지 않았어요. 이수빈은 박성재와의 관계가 이미 그 선을 넘어버렸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수빈이 퇴근길에 박성재를 만났습니다. 박성재가 먼저 말했습니다. 수빈아, 나 진짜 미안하다. 이수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한 건 알아. 근데 나는 이제 그 미안함으로 버티고 싶지 않아. 박성재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나 바뀔게. 진짜로. 내가. 이수빈이 끊었습니다. 성재 오빠 바뀌는 건 오빠만으로 안 돼. 오빠 집안은 나를 상대가 아니라 물건처럼 보잖아. 나는 그 시선 속으로 못 들어가. 박성재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끝이야? 이수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응, 끝내자. 그리고 오빠도 알잖아. 이게 나한테는 살려고 하는 선택이라는 거. 박성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성재는 붙잡을 말을 찾지 못했어요. 붙잡는 순간 이수빈이 더 아파진다는 걸 아니까. 이수빈은 다음 날도 출근했습니다. 이수빈은 로비를 지나면서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이수빈은 자기 자리로 가서 노트를 폈고 날짜와 시간을 적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수빈은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빠 이지혁은 이수빈에게 말했습니다. 수빈아, 너는 너답게 한 거야. 내가 똑바로 서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못한다. 이수빈이 작게 웃었습니다. 오빠, 나 아직도 무서워. 근데 이제는 도망치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병원 복도에서 고성이는 한우진 병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평온한 얼굴을 만들었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어요. 고성이는 알고 있습니다. 이수빈이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다는 걸, 그 기록이 언젠가 자기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거요.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끝인 듯 보여도 끝이 아닙니다. 이수빈이 남긴 기록이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고성이가 숨기는 조용히 해야 하는 이유는 한우진만일까요? 아니면 더 큰 비밀이 있을까요? 댓글로 골라주세요. 1번은 이수빈 편, 2번은 박성재 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